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오셨겠죠? 네. 자, 36회 이제 시험,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여기 총평 자료 보면은, 쭉 엄청 길게 써놨어요. 제가 엄청 길게 써놔서, 이번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썼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 2시 20분에 문제를 이제 받았어요. 이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주셔가지고, 문제를 받고, 보고 딱 느꼈을 때 이제 1번을 봤을 때 사실관계가 좀 길었었는데 요건 제가 스터디나 단과에서 1단지 사례형으로 2개 정도를 냈었었고 감정평가 조건이랑 결부를 시켜서 냈던 게 있었었죠. 그리고 최유형 분석하는 것도 이제 사례형으로 한번 냈었었고 이 느낌 자체는 아마 체감상 지금 제가 전달받기로는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었고 그래서 1번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례형을 좀 포섭하는 걸 충분히 연습을 안 했으면 어려웠겠지만 제 거 수업을 듣고 답안을 제출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2번이 아마 쓰기가 배점 채우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 느낌은 제가 딱 받았을 때 예전에 최고 가격이랑 이제 성립될 가능성 비교하는 그런 형태의 배점을 채우는 형태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물음 1번이 그나마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음 2번을 이거 20점을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변별력이 좀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 1번이 사실 그 변별력이 약간은 있어 보이고 문제 2번에 이제서 결국에 변별력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3번 PF도 이제 냈었었고 요거는 제가 현업 얘기를 하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PF 문제가 지금 이제 좀 시인성이 좀 있다. 그리고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문제에서 봤던 형태와 비슷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형태로 직접적으로 물어보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토어제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처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요거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4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더라면, 저라면은, 사례형이 약간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 3, 1, 2로 풀었을 것 같아요. 저는, 4번, 3번. 특히 요거는 봤던 거고, 준비했던 거니까 4번, 3번을 지금 30점 배점을 25분 안에 끊자, 아니면 30분 안에 끊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1번이 40점인데 사례형인데 세 번째로 놓은 이유는 마지막엔 저는 놓지 않기 때문에 얘가 자신이 있지만 2번 문제의 배점을 내가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지가 감당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 3, 1, 2 순으로 먼저 쭉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문제 4번 토지거래 허가제의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개설하고 여기서는 그냥 토지의 이걸 정확히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 쓰지 않고 100% 맞췄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이제 영향이잖아요. 영향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요거는 뭐 안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문제가 나오면 저는 요거 의의를 쓰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채점평에 기출문제 채점평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이제 구조를 사실 요 문제가 영향으로 사실 출제가 되긴 했지만 이제 그 정책 제도에 대한 결국의 효과 기능과 사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 자체는 제가 이제 매매시장 그 다음에 임대시장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이제 2개씩 갔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접근을 했던 제 틀은 매매와 임대시장으로 봤을 때 보통 요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보통 수요 공급과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렇죠? 수요 공급으로 처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골고루 써야겠다가 제 이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목차를 지금 예시답안의 형태로 목차를 뽑아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투기 억제
대한 거. 요거는 아마 거의 다 썼을 거예요. 거의 다. 지금 봤을 때도 투기 억제에 대한 그게 결국에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매와 관련이 얘가 이제 대부분 다 썼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로 인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요것도 거의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임대시장으로 저는 처리를 했지만 임대시장이 아니라 그냥 수요 공급이나 아니면 단기와 장기 요렇게 처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변별력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크게 변별력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기본 분량 그리고 목차 내용에 특별히 틀린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5점에서 5.5점 받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특별히 이상한 내용이 아니면. 근데 너무 이상한 내용이거나 혹은 내용을 봤을 때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목차를 다르게 잡았더라도 여기 내용과 두 번째 쓴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4.5점 정도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내용이 비중복이 될 경우에.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는 물음 1번을 가서 보시면 물어본 그대로 일단 목차를 잡아보면 물음 1번에서 PF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인을 쓰시오.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서 약간 특이한 서술어가 무엇 그냥 쓰시오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다른 설명이나 논하는 단어가 어딘가에 나와 있으면 거기 맞춰서 그냥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첫 번째 목차는 지금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는 거 5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실 위험이 증가하는 요인 여기서는 이제 시장 침체기에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겠죠. 시장 침체기에서. 그래서 앞에서 개념과 특징은 요거는 다 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일단 목차는 개념과 특징을 요렇게 그냥 1, 2번으로 그냥 썼고 그 다음에 요인 여기에 이제 3개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시장 침체기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좀 녹여 썼냐.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가 여기 앞에 뒤에 이제 반반 정도 서술은 기본적으로 다 하신 것 같고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냐. 구체적. 여기를 충분히 썼으면 요 문제에서는 이제 5.5에서 6점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구체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4.5에서 5점은 무난하게 이 문제에서는 받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썼을 거고 특히나 이제 특징에서는 비소구성 이거 거의 다 썼을 거예요. 이거는 요거 정도 나머지는 뭐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뭐 개수를 2개를 썼냐 3개를 썼냐 그거에서는 크게 변별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인들을 어떤 거를 이제 집어냈냐 근데 이제 결국에 이 PF와 관련해서 PF의 핵심은 결국에 수익 비용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와 관련한 요인들을 그냥 수익 비용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지만 걔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요렇게 가냐 이렇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활용을 했던 거는 이제 금리가 일단 기본인데 얘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비용이랑 관련이 되어 있죠. 특히 이 PF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용이 사업비도 있지만 대출 이자,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이거를 첫 번째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까지 상승했죠. 사업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공사비, 또 비용이랑 관련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랑 관련된 거에서는 이제 미분양. 수익은 결국에 여기서 PF에서의 수익은 분양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을 건데 요인 자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6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익과 그다음에 비용 뭐 이런 식의 측면 그다음에 시장 침체기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든 엮어서 썼으면 얘도 기본 무난하게 5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시장 침체기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잖아요. 첫 번째 이제 거래비 의의 얘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결국에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
여기는 거의 다 비슷하게 썼어요. 지금 제가 뭐 다른 여기 오신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 것도 봤을 때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거는 거의 다 크게 차이 없다. 목차 개수 그 다음에 특별히 틀린 게 없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5점에서 5.5점 무난하게 받을 건데, 다만 여기서 요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구체성, 시장 침체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그러면 아마 6점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답안은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쓴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즉 문제 3번과 문제 4번에서는 평균 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은 이제 많이 차이 나면 한 1.5점 그 정도에서 격차 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적인 그 배점을 채우면서 분량을 적절하게 잘 그냥 채운 답안이라면 오히려 5.5점 이렇게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드시 분량을 채우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채점해 드리는 것처럼 평소에 그것과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가서 볼게요. 1번은 보시면은, 자, 요 형태는 문제를 이제 보고 몇 회랑 가장 유사하다고 느꼈나요? 봤을 때?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작년 2번과 비슷한 형태라고 느꼈어야 돼요. 자료 근거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을 할 때 지금 1단지 성립 여부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사실관계는 일단 빼고 볼게요. 물음 1번이 1단지 성립 여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1단지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럼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긍정하는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요 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1단지로 안 봤을 겁니다. 그죠? 그건 뭐 판단하기 따라 달랐지만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근거를 물어봤어요. 근거를. 예를 많이 써야죠. 그죠? 그러면 이 근거에서 처음에 파악을 할 때 첫 번째 1단지의 이제 개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상 불가분. 요게 가장 메인이 될 거고, 여기에 한 단계 올라가서 1단지라는 거는 결국에 일괄로 감정평가하는 거죠. 일괄 감정평가할 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일체 거래. 그쵸? 그러면 다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핵심이 두 개죠. 이걸 사경행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강조 많이 했었죠. 사경행 측면에서의 합리성, 가치 형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냥 편하게 사실 목차를 잡으려면 요거대로 그냥 잡으면 돼요. 성립 근거 1, 2, 3, 4, 5 5개 나오죠? 그쵸? 이렇게만 잡았어도 돼요. 그 다음에 목차 틀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여기다 그냥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몇 번을 근거로 내가 이거 말을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처리를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화 시킨 목차예요. 지금 예시답안의 목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잘 보시면은 자료 1번을 제가 예시답안의 목차를 먼저 볼게요. 예시답안의 첫 번째 목차가 지금 근거에서 소유자의 동일성, 그 다음에 토지의 인접성. 자, 여기서 근데 제 거 답안의 특징을 보시면은 긍정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안 되는 건 그냥 언급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목 같은 거. 그죠? 예. 그래서 소유자의 동일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자료 1번에 나오죠. 자료 1번에 갑이 지금 두 필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토지의 인접성은 어디에 나와요? 이게 4번에 서로 접한 토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괄 거래. 일괄 거래 관련한 내용이 자료 6번에 나오죠. 그죠? 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건축허가 관련된 권리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거고.
세 번째가 여기. 자,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 답안도 다 봤는데 저밖에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1단지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죠? 그래서 판례 얘기도 했었고요. 판례도 그래 답안지에 썼고요. 1번이랑 자료 1번이랑 판례 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장래 이용이 확실시되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제가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 허가 승계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표준적 획지 규모. 그렇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쓴 건데, 예시 답안을 놓고 봤을 때는 예시 답안과 이제 좀 다르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못 썼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쓰길 바라는 예시 답안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예시 답안은 어쨌든 제가 고민을 계속해서 최고 형태의 답안으로 이제 쓴 거이고, 자, 요 형태를 보시면 소유자의 동일성, 행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토지의 인접성, 뭐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뭐 물리적 측면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일괄 거래, 사회적 측면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래 이용의 확실성, 얘를 여기다가 활용하시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가치형성 타당성, 건축 허가, 행정, 그죠? 그 다음에 표준적 획지 규모, 뭐 사회적 측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지금 자료가 1에서 9잖아요. 그쵸? 얘를 어떻게든 배분을 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요거를 녹여서 썼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배점이 15점인데 여기 60%면 지금 9점이죠. 그쵸? 자, 물음 1번에서는 포섭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에서 여기서 점수 차이가 꽤 날 거예요. 기본적인 썼으면 이제 절반 정도가 7.5점인데 여기서 이미 1.5점 차이가 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점수 차이가 조금은 날 것 같고, 요걸로 근데 내가 떨어졌다 이건 아닙니다. 요 문제 때문에 떨어질 리는 없어요, 절대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음 2번, 오히려 물음 2번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약간 고민이 좀 필요했던 문제였어요. 자, 최이용 분석을 하고 있다. 범위가 최이용 판정 기준 중 경제적 타당성, 얘를 분석할 때 검토할 사항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판정 기준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했으니까 물리적, 합법적, 합리적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배점을 내가 근데 채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최이용의 판정 기준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쓰지 않았고 바로 그냥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미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결국에 그 수익, 그 다음에 비용, 요거를 비교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배점이 15점이란 말이죠. 자, 요거를 이제 채우기 힘들다 보니까 요 타당성, 요거를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타당성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장 분석 6단계로 접근하시면 요게 지금 타당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요렇게 처리했으면 무난하게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배점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예시답안에 제가 활용을 했던 거는 요 형태와 비슷하게 접근을 했지만 결국에 이 타당성이 있는 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부터 지역 분석, 시장 분석,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해서 수익, 비용, 그래서 이제 수지를 결국에 분석을 하고 여기에 지금 위험까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걸 제가 왜 썼냐면 이게 사실 현업에서 컨설팅 보고서 형태의 목차예요. 예. 그래서 현업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 경제 타당성은 컨설팅이랑 사실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시경제랑 이제 지역 분석부터 다 해요. 그게 감정서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장 분석 들어가고 이제 수익,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요 앞에 내용은 자른다고 할지라도 그럼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사실 했으면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자 그러면 수익, 비용, 그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그쵸? 근데 여기서 자칫 조금 약간 그거는 뭐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최유 이용 분석이라는 말에 너무 꽂혀서 지금 이게 단독주택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낮이나 뭐 건부지에 대한 최이용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만 배점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몇몇 분들이 보였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최이용 분석 과정을 써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지만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처리를 하거나 요걸 좀 넓게 갔을 때 요렇게 처리를 하거나 이거를 언급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수익과 비용 아니면 비교 하는 내용들을 좀 포섭을 해서 썼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답안을 제가 쭉 전달을 받았을 때 사실 여기서 목차가 다 달라요. 거의 다. 다 달라요. 예. 비슷한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표본이 지금 현재 좀 적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점수 차이가 의외로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너무 다르면 거꾸로 생각했었죠? 너무 답안이 다 다르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변별력을 사실 갖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0점만 채웠으면 기본 점수가 아마 7.5에서 8점은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문제를 잘 보시면 자, 본권 매매 사례를 토대로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지가 수준 분석. 자, 요 말도 처음 보는 말이죠. 처음 보는 말인데 지금 앞에 본권 매매 사례 요게 포인트죠. 요걸 가지고 지가 수준을 분석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여기 지가 수준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와 연동하는 애들이 뭐 표준적 이용, 지역성, 그래서 뭐 지역 분석,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이렇게 접근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요걸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범위가 이미 지가 수준 분석의 형태로만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다 할 게 아닌 거죠. 지금 가격 수준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거와 관련해서 언급을 할 거라면 가격 수준에 대한 것만 서술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본권 매매 사례를 가지고 지가 수준 분석하는데 여기서 그럼 본권 매매 사례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논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본권의 매매 사례에 문제가 있냐, 이거를 좀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 안에 지금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수목 같은 거, 수목이라든가 두 번째 자료 6번에 가시면 허가 관련된 권리,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정보정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얘를 발라내거나 이거 가치를 발라내거나 를 생각을 해야겠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어떻게 구해요? 나지 성정해서 지상권 가치 뺐었죠. 똑같은 거예요. 권리에 대한 가액이 이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래 가격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무상으로 한 거니까 특약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 조금 요거는 무조건 고득점이라고 봅니다. 요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과락과는 무관해요. 과락과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뭐 사정 보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례 뭐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공제하는 것들 이런 거를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배점이 10점이잖아요. 배점이 10점인 걸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제 거 잠깐 목차를 가서 보시면은 거래 그 예시답안 보시면 7쪽 거래 가격의 구성 내역이라는 목차를 먼저 잡았던 이유가 저 수목에 대한 부분, 공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정보정 이것들을 먼저 언급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무형의 권리 이전, 그 다음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격차, 요거를 제가 시점 결국에 거래 사례에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여기들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쓴 건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요 목차는 지금까지 스터디나 단과에서 잘 안 썼어요. 그쵸? 여기서는 왜 썼냐? 문제 2번에 요것도 뭐 요거까지 쓰진 않았는데, 자, 매매 계약일이 2024년 6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25년 6월 1일, 어느 날짜가 기준이에요? 매매 계약일이죠. 계약 개시. 그래서 요거랑 기준 시점. 요거 때문에 요 내용을 쓴 거예요. 요 격차 때문에. 실무에서는 요걸 판단을 무조건 했을 거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가장 무난하게 과락을 받지 않을 목차로 봤을 때는 그냥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면 비교 요걸로 잡았으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수목이나 허가, 수목은 아마 대부분 썼을 거예요. 제 예상에는. 수목은. 왜냐면 여기 너무 비고에 정확히 잘 나와 있고, 자료 6번에도 나무도 대상 물건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긴 하니까. 이 허가에 대한, 이 무상에 대한 거를 잡아낼 수 있었으면 좀 더 고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사항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결국에 지금 올해 시험에서 다른 이제 실무나 이제 법규의 상태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은 총점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사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숫자를 맞추는 건 사실 좀 힘들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실무 그 논점도 제가 좀 강조했던 것 중에서 좀 나오긴 했었었죠. 영업권이랑 기업 가치도 계속 강조 드렸었고, 공사 중단 건축물이 그렇게 바로 그렇게 1번으로 튀어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서 다시 가서 보시면 일단, 자, 물음 1번이 자, 전제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대한 의의가 일단 나와 있어요. 자, 정의가 나와 있고, 감정평가의 정의에 규정된 경제적 가치와 판정의 의의를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목차는 이제 정해져 있죠. 경제적 가치, 그 다음이 판정. 자, 그런 목차가 최소한 이제 2개씩 나와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의의를 제가 이제 썼고요. 여기 목차를 뭘로 썼을 건지. 자, 요게 이제 고민이 필요했을 거고, 판정도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얘 원래 의미는, 자, 판단하고 정한다라는 의미였었어요. 그죠? 판단해서 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판정에 대한 이제 의미를 쓰게 된 거였었고, 그러면 이 판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은 전문가적인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판단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정한다는 거의 사실 핵심이 뭐예요? 이걸 정해줬어. 근데 이대로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네. 이 정해준 금액으로 누군가 책임을 지는 거를 평가사가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그래서 얘가 물음 2에서 가서 보시면, 자, 복수감정평가에만 꽂힐 게 아니라 앞에 단어를 보셔야 돼요. 관련 법령에 따라 밑에 참고사항을, 이거
공부한 사람이면 몰라요? 다 알아요. 그치? 이걸 굳이 법 조문을 굳이 왜 관련 법령이라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복수감정평가잖아요. 복수감정평가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공시지가 보상 그다음에 재개발의 종전 이거를 썼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득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 공적 목적인 평가죠. 그래서 앞에 지금 관련 법령 요게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사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네, 출제 의도를. 그런데 핵심은 그냥 공적 평가이기 때문에 복수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뭐 객관성 많이 쓰죠. 공정성, 합리성, 신뢰성. 사실 요거 썼어도 얻어 걸렸어요. 요거 썼어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걸 다시 볼게요. 물어본 걸 공시지가 보상평가 재개발 사업 종전 자산 평가의 경제적 가치 판정에 있어라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것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거기서 유의할 점을 이제 각각 쓰시오. 근데 대상 물건은 토지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문제 1번에서 서로 독립적인 이 말 제가 빼먹긴 했는데 괄호에 주어지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이제 채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 책임과 복수감정평가에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할 때 여기서 배점을 채우기 이제 힘들 거란 말이에요. 배점을 채우는 게.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 제가 먼저 허락을 받지 않을 목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 복수감정평가의 성격. 그쵸? 성격이 아까 공정성, 객관성 이런 거 처리하고 2, 3, 4점 배점이 20점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목차 구조를 짰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차를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내용을 생각해서 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생각할 때 먼저 채워야겠죠.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줬잖아요. 이걸 썼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는 거지만 답안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법령을 요거를 참고사항으로 답안에 썼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인 배점을 이렇게만 채우면 10점이 차요. 그죠? 이렇게만 채우면. 그럼 이제 고민할 건 이제 한 개씩만 채우면 되는데 이거는 뭘로? 목적 많이 냈었죠. 그죠? 공시지가. 이거는 내진 않았어요. 이거는 지가 이제 균형. 상대적 균형. 이것도 중요한데 얘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 얘는 개발이익 배제. 그쵸? 이렇게만 썼어도 제 생각에는 10점에서 11점은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지금 답안이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좀 점수가 꽤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쓸 내용이 없어서 여기 관련된 그냥 공시지가와 관련한 감정평가 기준이라든가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너무 답안을 썼으면은 과락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과락은 받지 않겠지만 점수는 받기 어렵다. 1번 문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여기 배점 채우는 거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추가를 했던 거는 본질이라고 목차를 잡긴 했는데 원래 경제적 가치는 저희가 배울 때 가액과 임대료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경제적 가치 판정에 있어 그 다음에 토지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임대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액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교환 가치로만 서술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을 한 건데 요거는
필요 없다 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봤을 때 의의를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차를 만약에 접근을 하겠다. 저라면은 이제 뭐 복합 개념 정도 서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복합 개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리적인 법적인 것도 있는데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좀 더 언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서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자,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요거 책임 이거 잘 모를 수 있죠. 저라면은 그냥 이제 판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썼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 판정의 책임을 쓴 것과 안 쓴 거의 점수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특히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아마 한 5.5 이상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는 의외로 이런 식으로 처리한 목차들도 몇 개 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목적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굳이 가치 다운론을 여기다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엄청난 실익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전체 문제에서 실익은 결국에 목적별 그 중에서 공적인 이 토지의 평가를 왜 복수로 하냐. 그 경제적 가치 판정을 왜 복수로 하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목차를 좀 채웠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배점이 제일 부족할 것 같고 여기에서 충분한 배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점수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문제가 30점이잖아요. 과락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게 제 그냥 느낌에는 작년 1번 문제에 점수 받은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작년 1번이 40점에 적당히 잘 쓴 것 같은데 그냥 과락 받는 수준의 점수를 받았었죠. 그죠? 16점? 그죠? 이게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부분이 12점에서 13점을 받지 않을까. 기본적인 내용을 썼을 때. 과락은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점수대로 총 점수대로 봤을 때 50점대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요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사안 포섭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성을 내용을 썼으면 50 중반 요 정도가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여기가 좀 더 뒤로 올라가겠지만 이제 답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답안을 제가 받았던 것들 중에서는 요 2번 문제가 사실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아직 지금 현재 표본이 적은 상태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썼을지 그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실무랑 이론이랑 이제 법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실무가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이론은 비슷하거나 한 중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작년에 40점 중반 정도를 받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50점 초중반 요 점수대랑 작년과 이제 편차는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진 않아요. 거기서 조금 더 오르거나 약간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이제 고생하셨고 관련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